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하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은 이동성을 높였고 IT 기술의 발달로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에도 닿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잘 소통하고 있을까요? 산업과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점점 커졌습니다. 사회에선 남을 누르고 출세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몰 개성화로 소통의 다양성을 잃어갔죠. 모두가 바쁜 가정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시간마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바래지고 있는 감수성과 소통 능력은 심각하게는 사회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을에, 한 가정에 어울려 살던 때만 해도 우리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사람들과 놀이를 하며 소통을 배웠고 따뜻한 대화 속에서 타인과 공감하는 법을 알아갔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문화예술을 통해 현대사회에 결여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소통의 장을 키워가는 움직임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빈곤과 폭력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청소년의 삶이 음악이라는 예술을 매개로 완전히 바뀌어 전 세계에 희망의 에너지를 전한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도 개인의 문화향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지닌 잠재적인 교육 효과 덕분인데요. 김봉영 교수는 뇌과학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이 특히 청소년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뇌에는 3가지 신경회로로 구성된 공감회로가 존재합니다. 거울신경회로라고도 불리는 행동모방회로는 타인의 행동 경험을 그대로 느끼고 따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반응회로는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인 듯 이해하고 반응하는 역할을 하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회로는 마음이론과 관련되는데 가장 최근에 진화한 것으로 알려진 이 부분은 뇌의 다른 부분과 달리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뇌의 발달이 완성됩니다. 결국 아직 발달 진행형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교육적 자극은 그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 교육은 이러한 근거에 기반한 교육적 대안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 곳곳에 시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지속되는 힘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국악,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 4,263명과 교육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 소외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중 문화예술 교육 의지가 높은 학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집중 지원하여 오케스트라나 국악, 영화 등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멀어져 있던 학생들이 감수성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예술은 온실 속에서 홀로 피는 화초가 아닌 일상에서 어우러져 피어나는 꽃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아동,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학교 바깥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가족과 친구 단위의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예술활동 이상의 여가 문화를 제공합니다. 상상학교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예술가가 되어 직접 무대에 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대에 작품이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한결 성숙한 인격을 다지게 되죠.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한편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일반 교정시설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50개의 시설 중 44개소에 공예, 음악, 문학 등의 전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618명의 교육생들은 이제 문화예술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소년원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소년원 학교에서 진행되어 온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낙인의 그늘 대신 바르고 건강한 청소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로 2008년 이후 이들 소년원 학교와 교정시설에서는 10명의 수용자가 문학지에 등단하게 됩니다. 그중 출소한 5명은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죠. 2012년부터는 그 외 특수시설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비행 초기 또는 위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비행 및 재비행을 방지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친 감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2,9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치유의 문화예술을 통해 나쁜 언어가 아니어도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바른 소통법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나 중독 등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를 보호하고 치료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치료감호소에서도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자긍심 향상을 도와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1년 어쩌면 소통과 공감의 사각지대일 수 있는 재소자들의 삶에 문화예술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 심리상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행동 및 생리적 반응으로서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반해 이번에는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2가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심리적 측정 부문에서는 우선 문헌 연구 및 프로그램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교육 효과에 관한 6개의 효과성 척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후 교육 참가자와 비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하여 사회성, 자기조절력, 표현력 등 6가지의 요인을 63개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사회성, 자기조절력, 문화예술 선호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스트레스는 약 2배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생리적 측정은 30회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수강생 74명의 프로그램 전후 심박수 변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부교감 신경계의 통제 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집단 인터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은 문화예술 교육이 즐거움과 자신감을 주고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평가했죠.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이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자기 표현에서 비롯되는 정서 조절과 소통 능력의 향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한 가지는 문화예술이 더 이상 갤러리에서 혹은 자리에 앉아서 관람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개인의 표현력을 증진시키고 사람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쌍방향 소통 매체로서의 의미가 크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하며 상생하는 사회로 발전을 향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자 사회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에는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평평하게 높이 솟은 이곳에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상에 설 수 있죠.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내 안의 담을 허물어 통로가 되게 하고 무한 경쟁의 장을 문화적 공동체로 만들어 삶의 풍요로움을 다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테이블 마운틴 위에 선 우리 모두처럼 말입니다.